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빠 보고 있어, 시연아. 아이는 혼자 노는 걸 좋아했다. 아이가 친구와 재미있게 놀기엔 많이 어렸기에 엄마 아빠랑 놀면서 같이 노는 것도 즐겁다는 것을 너 아빠한테 깔린다. 알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매일 자기 전 1시간 정도씩 몸놀이를 했다. 모방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의 감각을 깨우고 마음의 안정과 신뢰가 있어야 아이의 말문이 터질 것 같았다. 아이의 모든 감각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밤마다 신나게 놀아줬다.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어느 집이나 다 할 만한 몸놀이지만 매일 의무적으로 한다는 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남편이랑 내가 번갈아 가며 아이를 비행기에 태워 앞에 가면은 우주에도 보내고 또 말로 변신해서 업고 뛰고 그러지 말고. 아바타 로봇이 되기도 하는 등 방 안에서 정말 별짓을 다 했다. 그 덕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아이는 감통 수업을 따로 받지 않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신나는 몸놀이가 감통 수업의 역할을 충분히 했던 것 같다. 아이는 그 당시에 내 손가락을 제 손가락 마냥 사용했었다. 책을 볼 때 지시사항이 있으면 내 손가락을 끌고 가 짚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또 내 손가락을 잡고 가리키곤 했다. 그때는 얘가 왜 이래? 그냥 지가 좀 하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그런 행동이 크레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력 좀 볼까? 아마 그 당시에 크레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분명 마음이 더 무너졌을 것이다. 다행히 아이에게 있었던 크레인 현상은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라졌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 대해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알면 아이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약일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나친 걱정보다는 그 시간에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이와 부모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싶다. 아이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니 아이의 눈빛, 발성, 행동 등의 모든 부분이 더 왜곡되어 보였다. 많은 조사 끝에 아이를 자연에서 놀게 해줘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행히 우리가 살던 동네에는 숲 어린이집과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있었다. 경쟁률이 치열했지만 운이 좋게 공동육아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보낼 수 있었다. 이전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이 아이를 많이 걱정해 주신 탓에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아이의 상태가 더 심각하게 느껴졌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상담하러 가는데 퇴짜를 맞을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때 당시 아이는 외계어를 쏟아내고 있었고 억양도 보통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다. 가끔 영화 마라톤에 초원이를 만날 때도 있었다. 원장님께 아이의 상태를 말씀드렸는데 한참 보시더니 말귀를 알아들으니 괜찮을 거라고 밝게 웃으면서 말씀해 주셨다. 긍정의 시그널에 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믿고 맡길 수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는 하루 종일 바깥으로 나가 친구들, 동생들, 형님들과 놀이를 만들면서 놀았다.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아이는 논, 밭, 산 등의 주변에 펼쳐진 자연을 놀이터 삼아 마음껏 놀았다. 자연의 품에 안겨 뛰노는 사이 아이의 맑고 하얀 피부는 검붉은 피부로 변했고 눈에서는 밝은 기운이 느껴졌다. 자연의 강한 생명력이 아이에게 투영된 것 같았다. 어린 시절의 모든 경험은 모두 소중하고 저마다의 의미가 있겠지만 리틀 자연인이 되어 자연에서 몰입해 놀았던 경험은 훗날 아이가 머리로는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아이의 감각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되어 아이를 더욱 건강한 어른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하원 후에는 친구들 집을 방문해 같이 밥도 먹고 놀기도 하는 마실이라는 활동 아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이들이 북적대며 어울리는 그 시간은 깔깔대다 싸우고 울고 화해하는 인간의 모든 감정을 목도할 수 있는 감정의 대향연이라 할 수 있다. 마시를 하며
친구들의 직접적인 감정 표현에 더 많이 노출되고 때로는 그러한 표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른들의 도움을 받다 보니 아이는 감정 컨트롤에도 익숙해졌다. 또한 지향하는 육아의 방식이 비슷한 가정들이다 보니 마음이 잘 맞았고 아이와 어른 모두 소중한 추억을 공유하게 되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특이하게 부모들은 누구 엄마 아빠 대신 각자의 별명으로 불렸는데 아이들은 선생님에게도 별명을 불렀다. 아이가 친구의 엄마 아빠를 만나도 별명을 부르는 게 익숙하다 보니 친구뿐만 아니라 친구의 엄마 아빠도 친구가 된 듯 편한 관계가 되었다. 게다가 아이지만 어른과 평등하다는 이념하에 상호 반말을 사용했다. 학교에 입학할 때쯤 되어 반말 사용이 익숙한 아이 때문에 걱정도 했었지만 아이가 크니 알아서 상황에 맞게 존댓말을 사용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터라 크게 사회활동을 할 기회가 없었지만 일반 어린이집과는 달리 부모의 참여가 높은 어린이집을 다니다 보니 아이에게 부모가 이웃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모습을 근거리에서 보여줄 수 있었고 언제나 주저하지 않고 서로 돕는 부모들 간의 유대관계가 아이를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자연에서 뛰놀며 충족된 오감, 친구들과 어울리며 겪는 다양한 감정들, 그리고 부모가 이웃과 어울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함께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아이의 상호작용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늘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던 나조차도 아이의 상호작용이 언제 좋아졌는지 모르게 좋아진 걸 보면 결국 사람과 어울려야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학교 가기 전까지 독서 외에 특별한 학습을 하지 않고 아이를 자연에서 놀면서 키우겠다고 결정은 했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다. 말도 더딘데 다른 학습적인 면까지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늘 내 주변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표정했던 아이의 눈이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하는 걸 보고 아이는 놀아야 성장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그건 아이의 몫일 수 있지만 아이의 표정만큼은 부모의 몫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